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태양은 이글거리고 흙먼지가 바람에 날렸다. 한유리 상사는 묵묵히 훈련장의 모래를 밟았다. 그녀의 군복은 땀으로 흥건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그녀의 눈빛에 서린 복수의 열망이었다. 부대 내에서 한유리 에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사격술은 백발백중이었고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경외의 대상이었다.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그녀에게 세상은 곧 그녀의 무대였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는 단 하나의 걸림돌, 아니 복수의 표적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첫사랑이자 현재 자신의 상급자인 강민준 소령이었다. 강민준은 유리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 그의 모든 것이었던 유리가 자신을 떠나 군인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실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늘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유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7년 전 그가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배신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는 모른 채였으니까. 유리의 아버지는 한때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었고 가족은 작지만 행복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는 강민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전 재산을 맡겼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회사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챈 후 파산하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절망감에 아버지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리의 행복했던 세상은 그렇게 무너졌다. 그때 유리는 깨달았다. 자신의 불행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아버지의 죽음 뒤에 강민준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무너진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녀는 악착같이 공부했고 군인이 되었다. 강민준의 곁에 머물며 그의 야망을 파헤치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녀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오직 복수의 칼날만이 차갑게 서 있었다. 한유리 상사, 훈련은 실전처럼 하라더니 구두는 왜 이 모양인가? 군인의 기본도 잊었나? 민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구두를 닦을 뿐이었다. 민준은 이런 유리가 더 괘씸했다. 자신의 질책에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유리를 향한 증오와 함께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더욱더 그녀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유리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깊은 산길을 따라 운전하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뒤집힌 차량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그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희미한 손짓이 보였다. 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귀 시간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뒤집힌 차 문을 필사적으로 열자 안에는 얼굴에 피를 흘린 채 겨우 의식을 붙들고 있는 젊은 여성 이서연이 있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유리는 차 안에 가득 찬 매캐한 연기와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서연을 끌어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풀려 있었지만 유리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스로 서연을 구출한 유리는 그녀를 등에 업고 불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겼다. 유리의 군복은 이미 찢어지고 곳곳에 상처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연은 멍한 눈빛으로 유리를 올려다보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맙습니다. 유리는 서연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야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대로 복귀할 시간을 한참 넘긴 뒤였다. 서연은 유리의 신분이나 이름도 묻지 않은 채 그저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유리는 자신의 팔에 남은 작은 상처를 만지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아버지의 복수뿐이었는데 그녀의 몸은 아직도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유리는 민준에게 불려갔다.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리의 지각을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닌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한유리 상사, 복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민준의 비아냥거림에 유리는 덤덤하게 말했다. 휴가 복귀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해 인명구조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유리의 말에 민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그녀의 선행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어머니, 최명이었다. 민준아, 그 계집애가 아직도 내 옆에 있니? 내 아버지가 그 계집애 엄마한테 했던 짓을 그 딸이 내게 똑같이 하려 들까봐 엄마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명희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불안해하며 민준을 끊임없이 부추겼다. 민준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흔들렸다. 그는 유리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불안감과 자신의 야망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유리를 향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인명구조. 그래서 군사 기밀이 담긴 파일을 외부로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줄이야. 한유리, 너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거야.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유리의 눈이 흔들렸다. 군사 기밀 유출이라니.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으려는 민준의 모습에 유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 대상이 아니라 그 복수극에 이용당하고 있는 한심한 인형에 불과했다. 강민준 소령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내가 당신을 떠났기 때문이라면 정말 유치하군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 행동이 결국 당신의 어머니를 향한 내 복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 거라는 걸. 유리의 차가운 경고에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유리의 눈에서 과거의 순수한 사랑이 아닌 복수의 광기만을 보았다.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유리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창밖으로 거대한 헬기 한 대가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합참의장 강태식이었다. 유리는 알지 못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혹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군사 기밀 유출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한유리 상사는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강민준, 그녀의 첫사랑이자 복수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무너뜨리려 할 줄은 몰랐다. 그때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거대한 군용 헬기 한 대가 연병장 한가운데로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의 웅장함에 부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이토록 큰 헬기는 상급 지휘관이 방문할 때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모두의 눈은 헬기에서 내리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합참의장 강태식이었다. 헬기에서 내린 그는 굳게 닫힌 입술과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유리가 있는 건물로 향했고 그 뒤를 수행원들이 뒤따랐다.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유리는 영문도 모른 채 굳어버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한 상사, 지금 당장 합참의장님께 가야 합니다. 그녀가 복잡한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그녀는 강 의장의 앞에 서게 되었다. 민준은 강 의장의 등장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기에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강 의장은 그런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유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한유리 상사, 자네가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더군. 강 의장의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다. 민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가 징계를 내린 유리가 다름 아닌 합참의장 딸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니. 민준의 눈은 흔들렸고 그는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했다. 강 의장은 민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강소령,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 한 상사가 군사 기밀을 유추했다고 썼더군. 내 딸을 구해준 은인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자네의 판단력과 지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유리를 향한 질투심이 가득했지만 감히 합참의장에게 대들 용기는 없었다. 강 의장은 민준의 보고서를 찢어버리며 말했다. 한유리 상사의 모든 혐의는 무효다. 그리고 오늘부로 한유리 상사를 내 직속 특수요원 부대로 전속시키겠다.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게. 강 의장은 유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야. 정의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희생할 줄 아는 군인.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유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녀를 향한 민준의 분노는 더욱더 깊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유리는 민준에게 짧은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복수를 향한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새로운 부대로 전속된 유리는 환영받지 못했다.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이미 그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그들의 눈에는 유리가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편하게 자리를 얻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리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리고 훈련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훈련이든 완벽하게 해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기량으로 동료들의 경계를 존경으로 바꾸었다. 어느 날 유리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 의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그녀의 임무는 다름 아닌 강 의장의 딸 이서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잠시 만났던 그녀가 바로 강 의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유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원수인 민준의 아버지. 그 사람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강 의장의 자택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다. 서재에 들어선 유리는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의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유리의 어머니였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아버지의 아내로만 살아온 줄 알았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원수와 다정한 연인이었다니. 유리의 손이 사진을 잡자 뒤에서 조용히 강 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자네 어머니일세. 그녀는 내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강 의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내 아버지의 원수인가요? 유리의 차가운 질문에 강 의장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자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지. 민준의 어머니, 최명희였네. 나는 명희와의 정략 결혼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자네 어머니에게 이별을 고했지.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네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녀는 분노에 휩싸여 자네 아버지의 회사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지. 그리고 파산시켰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은 후였지. 자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자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나를 영원히 떠났네. 강 의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숨겨왔던 가족의 비극을 털어놓았다. 유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평생 복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민준의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다니. 그리고 그 피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유리의 복수 대상은 이제 민준이 아니라 민준의 어머니 최명희가 되었다. 강 의장은 조용히 말했다. 자네를 내 곁으로 데려온 이유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네 어머니와 자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네. 나는 오래 살지 못하네. 시한부 판정을 받았네. 뇌종양 말기.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네. 내 딸 서연을 찾아냈고, 그리고 자네를 만났지. 자네를 통해 내 지난날의 죄를 씻고 싶네. 강 의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유리는 무너졌다. 그녀는 강 의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유리는 깨달았다. 이 복수극은 이미 그녀와 민준, 그리고 강 의장과 명희의 운명을 엮어버린 잔인한 운명의 굴레였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민준이 아닌 그를 조종하는 그의 어머니를 향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연민,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합참의장 강태식의 충격적인 고백은 한유리 상사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복수하려 했던 상대가 강민준이 아닌 그의 어머니, 최명이었다니. 그리고 강 의장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뇌종양 환자라는 사실은 그녀의 복수심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강 의장을 대신해, 그리고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명희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최명희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남편의 숨겨진 딸인 이서연이 자신의 아들 민준의 곁을 맴돌고, 심지어 남편의 첫사랑의 딸인 한유리까지 나타나자 그녀는 파멸의 위기를 직감했다. 그녀의 내연남이었던 한유리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과거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아들 민준을 찾아가 집요하게 말했다. 민준아, 그 계집애를 없애야 해. 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척하지만 나는 알아. 남편의 첫사랑과 꼭 닮은 아이를 왜 그리 아끼는지. 그 아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내 아버지를 지키려면, 그리고 우리 자리를 지키려면 내가 직접 그 아이를 처리해야 해. 어머니의 이간질에 민주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유리를 향한 질투와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녀를 향한 미련과 사랑의 감정 또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유리를 직접 제거하라는 어머니의 명령에 망설였다. 하지만 명희는 그런 아들의 망설임을 놓아두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야망을 건드렸다. 민준아, 명심해. 내 아버지가 후계자로 점 찍은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 아이의 주변에 기회를 엿보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될 거라고. 어머니의 말에 민준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유리를 향한 사랑과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유리의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켰던 어머니의 악행을 묻어두기로 결심하고 유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리의 행동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유리는 명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숨겨놓은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기로 했다. 그것이 명희의 탐욕과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유리는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의 마음에 혼란을 심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강소령님,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 당신을 위하는 것 같나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유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증오가 아닌 알 수 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유리의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리의 눈빛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리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에게 항상 거짓말을 해왔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당신이 믿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유리는 민준의 마음을 흔드는 동시에 명희가 숨겨놓은 비자금 장부를 찾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명희의 과거 사업 자료들을 뒤졌다. 마침내 그녀는 한 폐쇄된 창고에서 명희가 숨겨놓은 검은 돈의 장부를 발견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괴한들이 튀어나왔다. 명희가 보낸 자들이었다. 장부를 넘겨라. 한유리. 유리는 괴한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녀는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었고 괴한들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오직 장부였다. 유리는 장부를 품에 안고 창고를 탈출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곳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이 빛났다. 그녀는 복수의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유리는 숨이 턱에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소령님, 지금 당장 합참의장실로 오세요. 모든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어머니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당신이 얼마나 속아왔는지. 유리의 목소리에 섞인 다급함과 처절함에 민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리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유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당신의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당신의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은 당신 아버지의 딸이자 당신의 이복동생이에요. 충격적인 진실에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최명희가 비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닥쳐. 그 장부를 내놔. 내가 모든 것을 망쳐놨어. 명희는 광기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소리쳤다. 내 아버지를 지키고 싶으면 저 계집애를 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총을 든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사랑했던 유리를 바라봤고 탐욕에 미쳐버린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는 총구를 자신의 심장을 향해 겨눴다. 내가 모든 것을 끝낼게.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마. 민준의 눈에는 유리를 향한 애틋함과 어머니를 향한 연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이 교차했다. 총성과 함께 민준은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자신을 파멸시키면서라도 모든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유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준의 모습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복수의 끝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희생이 기다리고 있었다.